세계가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한국가의 대통령을 납치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미국은 해냈습니다. 150대의 항공기로 하늘을 뒤덮고 음파 장벽을 만들어 헬기 소리를 감췄죠. 35개의 조명탄이 밤을 낮으로 바꾸는 동안 델타포스가 내려왔고 먼지가 가라앉을 무렵엔 마두로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전말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어느 새벽 2시 카라카스의 불이 꺼졌습니다. 오전 5시가 되자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사라져 있었죠. 전 세계가 카리브해의 항공모함만 주시하는 동안 진짜 전쟁은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침공이 아니었습니다. 외과 수술 같은 추출 작전이었죠. 미국이 어떻게 카라카스 심장부를 뚫고 니콜라스 마두로를 빼냈는지 그 기밀 해제된 타임라인을 이제 공개합니다. 준비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주변에 해상 봉쇄망을 조여가고 있었거든요. 해안에는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과 상륙 준비단이 대기 중이었죠. 표면적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를 마약 테러 국가로 지정하고 마약왕들을 겨냥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해군이 해안을 압박하는 동안 정보 자산들은 한 사람만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순간을 기다렸어요. 마두로가 움직이지 않고 취약한 그 순간을요. 새벽 2시 정각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상공에서 F-실설 15 스텔스 전투기 여러 대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 방공망을 무력화시켰죠. 베네수엘라 전역에 배치된 러시아제 S-300 미사일 같은 고가치 전략 목표물들 말이에요. 하늘이 정리되자 델타포스 헬기들이 임무지로 곧장 날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기만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헬기가 날아가는 동안 전투기들은 추가 타격을 시작했거든요. 주요 군사 기지이자 지휘본부인 포르투나와 라칼로 공군기지를 쳐서 베네수엘라의 공중 지원을 마비시킨 겁니다. 현장 보고에 따르면 광범위한 폭발과 갑작스러운 통신 두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혼란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어요. 혼란은 엄폐물이었던 거죠. 그럼 실제 급습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어둠과 혼란 속에서 최정예 작전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어느 부대가 투입됐을까요? 델타포스입니다. 미군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정예인 특수부대 중 하나죠. 카라카스의 목격자들은 저공 비행 항공기가 레이더 탐지 범위 훨씬 아래로 옥상을 스치듯 날아갔다고 증언했습니다. 팀은 포르투나 복합단지 내부에 있다고 추정되는 안전가옥을 침입했어요. 베네수엘라 대통령 경호대의 저항은 신속했지만 결국 무용지물이었죠. 헬기들이 엄호 사격을 하는 동안 작전팀은 외과의처럼 정확하게 움직였거든요. 여러 지점에 동시 착륙했습니다. 그럼 포획과 탈출은 정확히 어떻게 이뤄졌을까요? 특수 헬기들이 목표 지점 상공에서 호버링하며 돌격팀을 투입했습니다. 수십 대의 공격 헬기가 제압 사격을 퍼붓는 동안 델타 특수부대가 강하에서 고가치 목표 수색을 시작한 거죠. 어떻게 그를 찾아냈을까요? 간단합니다. CIA가 니콜라스 마두로의 측근 안에 스파이를 심어뒀거든요. 미국에서는 델타포스가 그의 안전가옥 정확한 복제품을 만들어서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때까지 급습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작전팀이 방에 침입한 속도가 너무 빨라서 경호원들은 상황에 반응조차 못했어요. 섬광탄 소리가 경호원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용접 토치로 문을 잠글 시간도 주기 전에 그를 붙잡았죠. 델타포스가 건물을 돌파하자 마두로는 충격과 공포에 얼어붙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는 물리적으로 확보됐어요. 협상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억류되어 즉시 탈출 지점으로 이동했죠. 이 항공기들은 건물에서 도심 탈출 작전을 수행하고 공중급유도 가능한 기종이거든요. 몇 분 만에 그들은 이륙했고 베네수엘라 영공을 벗어나 카리브해의 안전한 부유기지로 향했습니다. 남부창 작전이라 불린 이 작전은 하룻밤 사이에 남미의 지정학적 지도를 바꿔놨죠. 그런데 잠깐 탈출 이후에 에-3호 전투기가 공격의 선봉에 섰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왜 F-16 대신 F-35를 베네수엘라 작전에 투입했는지 살펴볼게요. 베네수엘라는 잘 조직되고 무장된 국가거든요. 러시아제 S-300 미사일 시스템과 중국제 레이더 네트워크, 통합 러시아 방공망, 샤헤드 드론을 국경선에 배치했습니다. 이런 환경은 구형 F-16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울 만큼 치명적이고 까다로워요. 앞서 말했듯이
약 150대의 항공기와 8척의 미 구축함이 배치됐죠. 수륙양용 항공모함 3척과 정찰기도 있어서 현대 군대의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는 대규모 지휘 통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왜 베네수엘라 공군이 요격에 실패했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베네수엘라 전투기 전력은 주로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러시아가 인도한 약 21대의 수호의 Su-30 다목적 전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들 전투 항공력의 중추죠. 추가로 구형 배치분에서 약 5대의 작동 가능한 F-16 파이팅 팰컨을 유지하고 있어요. 단좌형 F-16A 3대와 복좌형 F-16B 2대입니다. 이 F-16들은 노후화됐고 미국 제재로 인해 유지 보수와 부품 지원이 제한적이에요. 이스라엘 업그레이드로 보완하긴 했지만요. 베네수엘라는 1982년 5월 피스 델타라는 대외 군사 판매 협정을 통해 미국에서 F-16 전투기를 획득했습니다. 외교 및 군사 관계가 좋던 시기였죠. 1983년에서 1985년 사이에 인도됐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F-16을 받은 첫 번째 국가였어요. 미국이 현재 작전에서 F-16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전투기들이 S-300개 다른 통합 방어망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스텔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레이더로 지원받는 고급형 S-300V 또는 안티-인천 백백 시스템은 장거리에서 구형 항공기를 쉽게 탐지하고 표적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F-16을 그런 환경에 투입하면 레이더 탐지와 미사일 교전에 취약해서 높은 손실 위험이 발생합니다. 러시아제 북방공 시스템도 잊으면 안 되는데 F-16을 쉽게 격추할 수 있어요. 이 저렴한 R-15나 E-14 시스템들은 이미 전국에 걸쳐 활성화되어 있고 이동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F-10C은 드론으로 포화된 분쟁 공역에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특히 베네수엘라가 정찰과 자폭 공격에 사용하는 이란제 샤헤드 드론 같은 경우에요. 반면 F-35는 결정적인 장점을 제공하죠. 스텔스 설계 덕분에 탐지되지 않거나 훨씬 낮은 위험으로 비행할 수 있어서 고급 지대공 미사일과 네트워크 레이더 시스템에 효과적입니다. 센서 융합과 전자전 능력, 데이터 링크 기능으로 이동식 및 고정식 방공 진지를 동시에 제압하고 표적화할 수 있어요. 러시아와 중국 레이더 구성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말이죠. 항공기들이 베네수엘라 군 전체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동안 CIA와 특수부대가 목표물을 향해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경에 있는 러시아, 중국, 이란 자체 제작 방공 및 드론 시스템의 압도적인 존재는 스텔스 전투기나 첫 공격 파동이 이런 작전에 필요한 생존성과 타격 능력을 모두 제공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순환했을까요? 푸에르토리코에서 베네수엘라까지의 거리는 약 1300km입니다. 대략 810마일인데 F-35가 고속 아음속으로 비행하면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리죠. 이 전투기들은 시계 방향으로 순환했는데 전투 반경이 대략 770마일이라서 연료 관리를 신중하게 하고 채공 시간을 제한하면 푸에르토리코에서 베네수엘라 대부분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임무 시간을 연장하고 내륙 깊숙이 도달하기 위해 카리브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공중급유기가 이런 작전을 지원합니다. 몇 분 안에 타격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F-35개가 탑재된 미 수륙 양용 강스팜이 전투기를 신속하게 발진시킬 수 있어요. 카리브해에 위치한 그런 함선에서 F-35F는 속도와 경로에 따라 대략 10분에서 15분 안에 베네수엘라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표물로는 마약 밀매 네트워크, 방공시설, 지휘센터, 드론 시설이 포함되는데 베네수엘라 군사 및 범죄 인프라 모두에 대한 유연한 해상 기반 타격 옵션을 가능하게 하죠. 본질적으로 미국의 F-35 배치는 이 지역의 군사 능력을 재정의합니다. 스텔스와 첨단 센서, 전자전, 네트워크 작전을 결합해서 정교한 방공망을 극복하고 베네수엘라의 광범위한 목표물에 대해 지속적인 공중 우세와 신속한 타격 능력을 유지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마약 대응을 넘어서 베네수엘라 군사 위협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결정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반영합니다. 결국 이 작전은 현대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과 정밀한 정보력,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이 만났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현실이 되는 거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